안녕하세요. 이서구의 쪽집게 주식수다입니다. 한 주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옛날 드라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좀 힘든 증시 환경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주말 이번 주 한 주를 좀 정리를 함께 하면서 우리 관심주까지, 특징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요약을 한다면 너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꼬인 수급. 수급이 꼬였어요. 주변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또 장단점이 있어요. 잠시 뒤에 수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약세, 하락이 나왔죠.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단기 매물 소화, 그것이 됐다라는 것이 일단 바닥 확인을 지난 수요일 급락해서 했고, 목요일, 바로 오늘 금요일까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씩 보죠. 연휴,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월요일날 쉽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비슷한 말을 드렸어요. 연휴 동안 해외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상승 출발을 기대할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보기 좋지는 않죠. 보기 안 좋게 틀렸습니다. 해외 변수가 되게 안 좋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하락 리스크,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정리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안정화, 반등을 대형 주단에서 어느 정도 하는데, 테마 업종 장세, 업종별로 다른 장세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 힌트 바로 어제부터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들 그닥 힘을 못 써요. 실적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현대차 등 자동차, 자동차주들은 상승을 오늘도 했어요. 그래서 업종 테마별 장세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 다음 주에도 연속 선상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도 그럼 종목 교체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시장 아직 오늘 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나라 월요일날 휴장이고요. 그러면 월요일날도 미국 시장이 열리죠. 그리고 화요일날 우리는 그 결과치를 볼 텐데요. 일단 미국 시장 이 자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정화는 됐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할 때요, 해외 변수가 안정화가 됐어. 예전에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점은 찍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더 급락은 안 해. 그럼 요만큼의 하락 리스크가 있고, 올라갈 리스크 분명히 있다라는 쪽으로 본다면은 34,000선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유야 어떻든. 그런데 그 이유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S&P, 특히 S&P 같은 경우 똑같은 상태죠. 전 저점, 지지대, 그리고 올라갔어요. 나스닥 조금 더 약하죠. 이 저점이 바로 요 윗부분에 바로 요 부기에 있는데, 나스닥은 한 번 더 떨어졌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는 연동성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예상을 한다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번 주에 아주 그냥 머리 아프게 만들었었던 게 뭐죠?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는데, 부채 한도, 미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이 또 악재로 작용했죠. 근데 그건 갖다 붙이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알아요. 부채 한도 협상 안 되면은 미국 망하라고? 부도 내라고? 연방정부? 하긴 해요. 시간을 단기 끌고 그거를 이유로 갖다 붙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예상하느냐?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예상치는 미국 시장 오늘 밤 올라가면 월요일 밤 내릴 거고요. 오늘 밤 내리면 월요일 밤 올라갈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요, 윗꼬리를 달았고요. 그리고 갭이 동반됐어요. 이걸 메꾸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S&P도 똑같아요. 다우산업지수도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가 앞서 다음 주 예상치 뭐요? 해외 변수가 특별한 이상은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출발해서 밀렸죠. 그럼 제자리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시작점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중국 증시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열렸습니다. 예. 해외 이런 악재를 피해서 딱 안정화가 되니까 오늘 열렸어요. 중국이 이럴 때는 부럽죠. 예,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졌을 수도 있었는데 일주일 쉬다 보니까 제자리 갔어? 괜찮네. 오늘 상승 출발해서 나름 양호합니다. 미국 증시랑 거의 똑같죠? 예, 지지 기반 같고요. 상승 출발해서 아랫꼬리 달고 윗꼬리를 미국 시장은 달았지만 안정화가 됐어요. 중국 증시 헝다?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악재로서의 역할은 안 할 것 같다. 대만 지수, 우리나라 증시랑 가장 연동성이 깊은데 대만 증시가 오늘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0.44%. 우리나라는 약보합 수준이었는데 0.44%. 이거는 뭐 그렇게 큰 흐름보다는요. 우리나라가 시작 출발 딱 해가지고 밀리니까 거의 동반화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바로 전날 돌파하면서 5일선이 돌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얼추 비슷해요. 상대적으로 세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워낙 세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우리나라가 더 낫기는 해요. 오늘 상대적으로 얘가 더 약했던 거지. 5일선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쪽의 흐름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 월요일 날 이 5일선 한번 건드릴 수 있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5일선 올라오겠죠. 파란 선이 5일선인데 예, 약간 밀리면서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 가보죠. 이게 웬 지랄입니까? 막말이 나오죠? 바로 이날, 수요일 날. 이게 웬일입니까? 외국인들이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매 동향. 수요일, 바로 이날이에요. 6일. 매매 동향 보면은요, 선물에서도 그닥 매도를 안 때렸어요. 2,800억? 주식 2,800억 정도? 코스닥에서 900억 정도? 4,500 정도? 별로 매도 주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밀어붙였어요. 끝까지.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였죠? 그날 장 마감 이후에 뭐 미수 물량은 몇 시에 나오고 신용 물량은 몇 시에 나오고 스탁론은 몇 시에 나오고 그 이후에 손절 물량은 몇 시에 나오고 이런 찌라시까지 또 나돌아다녔어요. 수요일 날. 앞으로 조심하라고. 그날 반대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 스탁론 쪽에서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부분은 저도 뭐 직감적으로 듣는 얘기니까
근데 느낌적으로 야, 이거는 오전에 반대 매물 나오는 건데 이건 딱 보면 알죠. 지수 흐름을 보면은요. 그런 흐름 안에서 코스피 지수 네.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듯한 흐름입니다. 다만 일정 부분 채널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다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고요. 상승 잉태형이라고 하는데 공부 많이 했죠? 음봉 세게 나오고 가운데 양봉, 음봉 세게 나오고 가운데 양봉.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면 클수록 크게 반등을 주고요. 작으면 작게 반등을 줘요. 왜 그럴까요? 이거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할 때요. 다 토해내면 이제 더 이상 매도할 게 없어. 그럼 조금만 매수해도 올라가서 시작을 해.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매물이 없다는, 매도할 게 없다라는 거지. 바로 비슷한 맥락의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 저점은 찍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채널 하단부에 와 있거든요. 하락 채널. 그래서 1차적으로는 300선을 돌파하는 이 3000선이죠. 3000선을 돌파하는 이 갭매움이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3100. 단계적으로 이렇게 저항대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우리는 매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업종 테마별 움직임이 다르다 그랬죠. 오늘 어느 업종은 급락했어요. 근데 현대차, 기아차의 자동차는 또 상승했어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요. 이건 뭐예요? 주도주의 교체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주도주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우리는 종목 교체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손실난 종목 더 사도 돼요. 이것이 어떤 재료가 있다든가 아니면 기다리는 어떤 시점이 있다든가 이렇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가도 되지만은요. 종목 교체는 분명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코스닥 마찬가지 맥락이죠. 여기 한번 보시죠. 이거 뭐예요? 상승 잉태형이라고 해요. 여기 뭐예요? 상승 잉태형이 또 나왔어요. 급락 이후 반등이 들어오는데 아주 세죠. 오늘 부합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1차적, 2차적. 저항대는 분명히 있지만 여기까지 목표로 삼으면서 버릴 거 버리면서 새롭게 시작할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수급 동향에서 이놈의 자식들 외국인이요. 선물로 너무 가지고 놀아요. 선물로 조금만 워낙 이 수급 구조가 취약하다 보니까 선물로 한번 툭 밀면은 그냥 갑자기 쑥 거기에 덩달아서 춤추는 애들 있죠. 금융투자 연기금 프로그램 매물 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용 물량 쭉 반대 매매. 그런 구조의 꼬임이 나왔다는 거죠. 수급의 꼬임. 이게 좀 풀려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용을 규제하는 흐름이 정부에서 나오는데 이런 때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단기 매물이 지난 수요일 바로 이날 급락하는 날 이유 없이 하락한 매도는 분명히 했고 주변 환경 이날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대만 증시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는데 쭉 우리나라만 유독 가지고 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세 판 짜자.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여태까지 주식 다 많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물론 개별주 성격으로 어떤 업종 종목은 사, 어떤 종목은 팔아.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종목 올라오는 대로 두들겨 팼으니까 현대차 다.
줄여놨잖아요. 새 판을 짜려고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둘러엎고 새로 하자. 예, 그런 과정에 지금 노출되어서 이번 주에 변동성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기 편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증시 화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관심주였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군들 하나둘씩 살펴보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빠른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 하락 마감했네요. 이때보다 실적이 훨씬 좋아. 이때보다도 실적이 훨씬 좋아. 이때보다도 실적이 훨씬 좋아. 했는데 하락 마감했어. 이게 웬 겁니까? 예, 동조화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올 시작점이 여기거든요. 그 시작점을 안 깨려고 하다가 뚝 떨어져 버렸죠. 지난 8월 초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요, 수익성이 이만큼 좋은 회사, 앞으로 피크를 지났다, 이번에 지난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는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레포트를 보면은요, 반도체 고점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영역 7만원, 여기 초반 권역 이하면은요, 여기는 펀더멘털에 관여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뭔 얘기냐? 여기서부터 너무 회사가 싸다 국면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사야죠. 아니면 버텨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삼성전자는 맞다라는 판단이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요. 지금은 좀 참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물론 저희는 이 종목이 포트에는 없습니다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 테마 위주로 혹은 앞으로 이 종목이 어느 시점에서 튀어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선취해 놓고 견디자, 좀 기다리자, 이런 종목 위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는 보유자, 견디는 장, 그리고 장기 투자자는 제가 여기서부터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75,000원, 여기구나. 요 최저점 잡은데 여기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기서부터는 매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만큼 올라왔어요. 1차 저항 딱 200원 못 미쳤어요. 예, 여기서는 반줄이시죠 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200원 못 미쳤어. 200원. 죄송합니다. 이건 하지만 왔다고 쳐줘요. 예, 왔다고 쳐주시고, 다만 여기서 반 매도를 하셨다면 이제는 반을 다시 매수할 영역에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 현대차 보시죠. 현대차. 올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올해 시초가가.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한 열흘 만에 이만큼 올라간 거죠. 그러면 크게 보면은요, 연중 시초가 딱 깨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나흘째 반등이에요. 나흘째.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기 이전에 양봉을 그었고요. 그리고 이틀 연속 쭉쭉 뻗어올려서 일단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이쪽이 돌려 세우는 주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예, 어제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 전략에서도 제가 보내드렸었는데요.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한번 보시죠. 기아 오히려 어제는 쭉 올라오고 오늘 추가 상승. 상대적인 강세. 좋은 게 뭐가 있는데? 의문이 가죠.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 동향도 그렇고요. 이 고점 논란, 즉 실적 피크 논란에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 정책, 수소차, 그리고 세계적인 전기차, 시류, 미국에서 관련 GM이라든가 포드 자동차에 턴하는 모습, 연동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동차 괜찮겠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 위아 하락 추세대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그런 점에서 대장주에서는 현대 위아가 좀 더 제일 강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도 굳이 이런 거 위로 따라잡지는 않아요. 뭐 더 올라가더라도 아래에서 올라오는 5일선 근방 혹은 더 올라가더라도 조정 어디까지는 줄 거예요. 예, 그때 찾으셔도 괜찮고 분할 매수도 괜찮고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제가 K-팝 관련주, 음원 관련주 매도하고 K 콘텐츠, 영화, 드라마 이 관련주로 갈아타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하나씩 보죠. 하이브, YG엔터, SM, JYP 고점 매도하고 올라갈수록 매도를 하고 저점 매수 A스토리, CJ ENM, J콘텐트리, 스튜디오 드래곤 이쪽으로 갈아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체크 겸 향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어제 방송 안 보신 분이시네요. 어제 고품격 주식 수다, 어제 날짜 여기다 메모해 놓을 테니까요. 예, 어제 날짜 그거를 꼭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래서 K-팝 관련 음원 관련주를 매도를 하고 K 콘텐츠, 드라마, 영화 관련주 매수를 하라고 했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명확히 아실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먼저 제가 말씀드렸었던 음원 관련주에서 하이브 대표 종목이죠. 고점을 일단 쳤고요. 물론 저점도 일단 쳤어요. 크게 보면 박스권이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여기에서 오늘 보시죠. 3.6% 플러스 갔었어요. 상승으로 쭉 올라가다 쭉 돌아서 3.6%. YG엔터도 부합선에서 한 번 더 내려오고 JYP, SM 소폭 올라갔지만 비슷한 맥락. 저는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매도한 자금으로 그대로 갈아타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이슈에 대한 부분, 이제 더 나올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스튜디오 드래곤 보시죠. 계속 하던 가운데 영화 제적수죠. 쌍바닥을 긋고 이제 턴하는 흐름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이만큼 왜 떨어졌어? 뭐 동조화도 됐겠지만은 다른 종목이랑 좀 잠시 뒤에 보겠지만 실적의 얘는 뒷받침이 너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K 콘텐츠 관련 오징어 게임의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집행되면은 얘네들을 훨씬 더 수익성이 커진다라는 거. 넷플릭스를 비롯한 다른 투자사, 디즈니에서도 또 투자할 수도 있겠죠. J 콘텐트리, 대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 고점대를 오늘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네요. 오늘 3.6% 올라갑니다. J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머리, 어깨, 역, 헤드 앤 숄더
거꾸로 된 머리 어깨죠. 예, 바닥 탈출 이미 시작해가지고 고점을 돌파하거든요. 대장 가능성 여전히 있고요.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CGA, ENM 상승 추세에다가 밀어냈는데요. 워낙 가팔랐죠. 며칠 동안 상승이. 이 CJ, ENM 같은 경우에는요. 무거워요. 근데 한번 방향을 잡으면 가요. 방향을 잡으면 떨어져요. 근데 이제 방향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오늘 약간 음봉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고, A스토리 지금 보시면은요 전 고점 5만원 전후에 전 고점이 있어요. 거기 앞둬서 오늘 조정이 나옵니다. 뭐 당연한 걸 수 있고요. 예, 왜냐 바닥권에서 보면은요 많이 올라왔어요. 한 80% 올랐어요. 8, 90%. 당연한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아니 치고 올라왔잖아. 예. 하지만 조종시 매수 관점이라 했죠. K-팝 관련 음원 관련주는 고점 매도. 오늘 매도야 이거라기보다는 조금 올라오면은 툭툭 던지고 그 자금으로 얘네들 떨어질 때마다 툭툭 사. 이게 이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라는 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고점 매도하세요 한다고 해서 자 지금 7,000원인데 10,000원 기다려 이게 아니라 고점 매도 영역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꺾일 고점이 다가왔구나. 한 번이 아니라 나눠서 얘는 저점 매수입니다. 반대. 얘는 지금 떨어지지만 여기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올라갈 거니까 사야 되는구나. 이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종목들이 이 두 양 사이드에서 롱숏 전략이라고 합니다. 기관 외국인이 향후에는 이러한 롱 매수를 하는 종목, 숏 매도하는 종목 같은 돈으로 한류 이 관련주에서 이렇게 롱숏 전략으로 펼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운 한 주였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 어제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 제자리를 좀 찾는 흐름이어서 안정된 흐름으로 다음 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증시도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예, 주말에는 편히 쉬시길 바라겠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도 구독 안 하세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무료 회원제도가 있습니다. 무료 회원제도 제가 자주 보내지는 않지만 아침에 투자 전략과 그리고 관심주에 대해서 가끔 보내드리니까요. 010-9628-8231 010-9628-8231로 문자 신청 써서 보내주시면 돼요. 예, 전화하면 안 받아요. 예, 신청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회원 가입을 시켜드리니까요.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족집게 주식수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